남다르게 좋았습니다. 예. 작년에 지식경제부상을 저희가 받고 올해 협회장상을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2년 연속 수상이잖아요. 대한민국의 프랜차이즈 본사가 한 3,000개 정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연이어서 이렇게 수상했다라는 것은 진짜 남다르게 좋을 수밖에 없죠. 우리 임직원들이 저희 회사 사원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쪽팔리게 살지 말자거든요. 그래서 쪽팔리게 일하자인데 임직원분들이 2년여 동안 정말 쪽팔리게 일해주는 덕분이고, 그리고 저희 가맹점은 저희는 형제점주님이라고 불러요. 그 형제점 점주님들이 24시간 동안 저희의 가치를 고객님들한테 정말 그대로 잘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영광적인 상을 2년 연속 수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남다른 회사입니다. 예, 그 브랜드 이름처럼 남다르지 않으면 그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임직원 분들이 남다르게 생각하고 거침없이 행동하자, 이게 저희 내부적인 슬로건이거든요. 말 맞다나 남다름을 표방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은 기회로 감자탕 프랜차이즈를 서울에서 하게 됐고요. 프랜차이즈를 체인점을 하게 됐죠. 체인점을 한 2년 반 정도 하다가 그 체인점 점주 협의회에 제가 대표였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너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프랜차이즈 체인점에, 가맹점에 하는 그런 어떤 행태들이 정말 상식 밖의 일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뜻을 세우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바르고 경쟁력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를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울에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프랜차이즈 본사를 하기에 앞서서 내가 그 정도의 어떤 실력이 되는지를 좀 다시 한번 정립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프랜차이즈 했던 그 브랜드, 그걸 가지고 지사를 가지고 대구에 내려가게 됐던 거예요. 대구에는 지인도 하나도 없었고 제가 가보지도 않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사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이 대구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구에 제가 2003년도에 혼자 내려가게 되죠. 내려가서 만 3년만 내가 한번 해보고 내가 정말 그런 능력이 되는지 해서 3년 동안 하고, 3년 후에 이제 저희 브랜드를 2006년도에 이제 남다른 감자탕의 모체인 이제 보하라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감자탕 보하라, 그걸 이제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에 내려가게 된 겁니다. 아우, 많죠. 예. 진짜 저 혼자 많이 울었죠. 예. 이등시에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솔직히 혼자서.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떠한 큰 뜻을, 그런 바르고 뭔가 경쟁력 있는, 정직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본사를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 가족들은 전부 서울에 있었죠. 그리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모두 저를 아는 사람들이 다 반대를 했죠. 예, 그 당시에 제가 서울에서 하는 사업이 잘 됐었거든요. 잘 되고 있는 사업을 다 정리하고 생뚱맞게 대구로 내려가서 또다시 도전한다고 하니까 누가 그걸 찬성하겠어요. 정말 반대가 심했습니다. 예. 근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저 혼자 내려가서 진짜 여관방 붙잡아 놓고 한 3개월 동안 시장 조사하고 혼자서 외롭게 그것을 시작을 했는데, 너무 제일 가장 힘들었던 게 저 개인적인 어떤 신념이었던 것 같아요. 예. 사랑하는 제 아내,
뭐 제 아이 다 서울에 있고 저만 혼자서 쓸쓸하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여관에서 혼자 이렇게 있다가 보니까 포기하고 싶었어요. 예, 사실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직업이 없고 그래서 돈이 없고 해서 돈을 벌려고 했다면 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제가 잘 되는 사업체들도 있고 그 당시에 돈도 많이 벌고 있었고, 그런데 정말 그런 물질적인 어떠한 성공이 아니라 제가 저를 위한 게 아니라 어떠한 사회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그런 신념 때문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 안에 저에 대한 충돌이 굉장히 그때 심했었어요. 예.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는 게 제가 제일 힘든 것은 제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저희 회사의 사원이 쪽팔리게 살지 말자인데, 그 사원의 의미는 남들이 볼 때 일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하여튼 저하고의 약속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고 나갈 때도 아침 7시면 나갔고 저녁 8시까지 13시간을 시장 조사를 혼자 하고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리고 여관에 와서 양말 빨고 속옷 빨고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여관에 와서 진짜 소주 한두 잔 먹고 자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다 그걸 끝나면 한 10시 정도 돼요. 밤 10시 정도 되는데, 그 생활이 이제 외롭고 힘들다 보니까 그러면서 올라갈까? 그러면서 꼭 이제 8시 좀 넘으면 집사람이 전화가 와요. 우리 큰애가 먼저 전화해서 아빠 그러면서 보고 싶어 막 이러면 미치는 거죠. 집사람도 여보 그만하세요. 당신 마음 알았으니까 그만해요. 하지 말아요. 이러고 이제 자꾸 올라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그런 게 끝나고 천장 바라보고 이게 진짜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런 것이 있다가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내가 그 체인점 점주로서 느꼈던 것들, 더 이상 이런 분들이 다는 내가 구제해 줄 수는 없지만 내가 그런 본사를 하면서 정말 새롭게 제2모작, 3모작을 하는 분들한테 진짜 올바른 프랜차이즈 본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신념에 지지 말자 정렬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굉장히 충돌됐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23살 때 군대 제대한 지 5일 만에 형네 집에서 얹혀 살다가 밤 9시 반에 쫓겨났거든요. 그때 제가 주머니에 11,800원 밖에 없었는데, 그걸 가지고 나와서 차디찬 도장 바닥에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고 정말 힘들게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보다도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까다롭습니다. 저희는 저희 브랜드를 이렇게 찾아와주고 하고 싶어하는 점주님들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그 점주님을 끝에 저희 브랜드를 가지고 장사를 하시려고 하는 점주님들을 선택하는 기준은 저희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권리도 제대로 주장하거나 행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의무를 다하는 사람을 전 못 봤습니다. 예. 권리를 다하지 않고 어떻게 의무를 다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래서 점주님을 선택하는 3단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오픈까지 보면 5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서비스업에 맞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대부분은 이런 외식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음식점을 갔다가 아니면 지인분을 통해서 어디가 지금 장사가 참 잘 돼. 그래서 가서 보시고 막 손님들로 꽉 차인 모습을 보시면 나도 저걸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본인들의 성향은 아닌 분들이 계세요.
서비스업을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죠. 그래서 점주 성향 평가 테스트가 있어요. 예, 그런 항목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오시면 테스트를 합니다. 예, 물론 이제 사전에 저희 회사를 방문해 주시면 궁금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잘 드리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테스트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제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테스트를 통과하시는 게 우선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회사의 부서는 4개의 부서가 있는데요. 그 한 개의 부서가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와는 좀 다르게 영업부라고 하지 않고 저희는 책임 사업부라고 합니다. 예, 가장 예비 점주님하고 제일 첫 번째 맞닥뜨리는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 책임감의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오픈을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해야 된다. 예, 그런 것이거든요. 그 책임사업부의 수장인 팀장과 우리 회사의 본부장이 두 번째 인터뷰를 합니다. 예, 점주님하고. 그래서 그 인터뷰를 통과하면 마지막으로 대표인 저하고 점주님하고 인터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점주님 한 분이 아니고 저는 같이 운영을 해야 될 분들하고 오시라고 해요. 최종적으로는 대표하고는 같이 운영을 하고 하실 분들이 오셔서 인터뷰를 통과해야 됩니다. 인터뷰 항목이 13가지가 있어요. 예, 그 항목에서 다 통과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다 사인을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분이 돼야지 이제 비로소 가맹 계약을 맺습니다. 아무래도 음식점이니까요. 예, 음식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맛이죠. 예, 아무리 뭐 청결하고 또 서비스가 뛰어나다고 해도 그 음식점에 맛이 없다면 고객들은 한두 번은 모르지만 그 이상 그 매장에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남다른 감자탕 우선 기본적인 맛에 대해서 늘 체크하고요. 예, 맛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수년 동안 해보니까 맛이 있는 건 기본이죠. 예, 외식 사업에 있어서 그 맛을 간판을 내릴 때까지 그 업을 할 때까지 그 맛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영점을 비롯해서 우리 점주님들한테 늘 그걸 강조합니다. 매장에서 수시로 저희 감자탕은 한 4시간 정도 이것을 끓여야지만 나오거든요. 그 과정이 굉장히 참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한 50인분의 감자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나올 때마다 매장에 있는 점장님들이나 점주님들은 그것을 꼭 확인하게끔 합니다. 그 맛에 대한 철저한 그런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맛이 있으려면 다른 거 없더라고요. 성공에는 왕도가 없는 것처럼 그 맛을 맛있게 하려면 우선 식자재가 좋은 걸 써야 되더라고요. 예, 그 좋은 식자재를 고집하는 게 두 번째 비결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맛을 유지하는 그 관리. 그리고 저희 브랜드가 남다른이라는 그런 가치를 그 캐치플레이를 갖고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신 메뉴 개발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감자탕이라는 게 올드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감자탕이지만 다른 좀 특별한 식자재를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메뉴 개발을 합니다. 우리 회사 메뉴 개발팀이 따로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남다른 감자탕에는 달팽이가 들어가는 메뉴가 있습니다. 예, 세계 3대 진미의 그런 식자재 중에 하나고 프랑스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애용하는 그 달팽이 아시죠? 예, 그게 콘드라이친 황산이라는 그 주요 그런 성분이 있는데요. 그 달팽이가 좀 찐득찐득한 그런 진액이 나옵니다. 예, 그게 그런 성분인데요. 그것이 여성분들한테는 피부 미용에는 굉장히 좋고요. 남성분들한테는 아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서
정력이라고 해도 됩니까? 예. 예. 남자들한테는 정말 최고입니다. 예. 뭐 어느 분처럼 말은 제가 못하겠고 정말 최고인 그런 건강 강장 보호제로서는 최고거든요. 예. 그런 식자재이기 때문에 단 고가예요. 예. 고가인 그런 식자재인데 저희가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본자탕이라든지 예, 그리고 본자 뼈전골 이런 메뉴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로 하얀 국물 감자탕이라는, 예, 보통 감자탕은 다들 좀 얼큰하고 그 국물이 좀 빨갛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주 뽀얀, 예, 그리고 담백한, 그래서 그건 여자탕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예. 남자탕, 여자탕 이래서 그런 메뉴, 그리고 8가지 이상의 한약재로 해서 활력보감 뼈전골이라는 그런 한방 재료를 해서 그런 메뉴들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다양한 식자재로 해서 계속 고객들한테 새로운 가치를 그렇게 부여하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게 아마 고객님들한테 꾸준히 사랑받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언론이 가장 가져야 될 본질적인 가치는 정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프랜차이즈의 전문적인 그런 방송이지만 더 객관적으로 더 프랜차이즈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정말 객관적으로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랜차이즈의 특성적인 그런 언론이라고 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오보를 보도한다면 저는 정말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언론사보다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우리 프랜차이즈인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아주 따끔한 그런 질책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선은 우리 임직원들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감자탕 시장에서는 뭐 독보적으로 탑이 되는 게 우선 목표고요. 예. 그런 부분이 되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분 한 분의 점주님들을 까다롭게 선택을 하고, 그리고 선택을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점주님들을 성공하게끔 만들어주는데 우선은 매일매일 노력을 하는 게 우선 기본이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남다른 감자탕이 대한민국의 어느 순간 1등이 되면 그때 러시아라든지 유럽으로, 아시아는 기본이고요. 예. 지금도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우리 브랜드를 오픈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종종 많이 오시거든요. 예. 근데 저희가 힘이 분산되는 것이 아닌 거라고 생각해서 대한민국에서 우선 1등을 하고 그 다음에 해외로 경쟁력을 가지고 나가자라는 게 생각입니다.